자, 오늘은 비과 뭐에 대해서? 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파동에 대해서. 강신 아무도 없어서 소리가 울려가지고 의자를 막 세워놨습니다, 지금. 어이가 없죠. 자, 빛의 이제 기본적인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빛은 토탈 세 가지 특성이 있지. 1번, 뭐라는 애가 있고, 반사하는 성향이 있고, 두 번째, 굴절하는 성질이 있고, 세 번째, 분산과 뭐 한다? 합성한다라는 성향이 분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 토탈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빛은 뭘 해야 되겠어? 직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직진하는 성질이 있는데 반사부터 먼저 보면 물체의 경계면이 있어요. 이쪽 옮기고 얘는 이제 지면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빛이 들어가 이렇게 들어오는 이 빛을 우리 뭐라고 해야 하는데 입사광선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밖으로 나가는 얘를 뭐라고 해야 하는데 반사광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를 반사광선이라고 하죠. 그러면 들어올 때 빛이 들어와서 물체의 경계면과 닿는 이 부분에다가 뭘 넣을 때 선을 하나 넣는 거야. 이 선을 우리 뭐라고 해야 되는데 법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면과 법선 뭐하게 수직으로 그어지는 선이 만들어지고, 이 각도가 예를 들어 30도라고 치고 이 각도가 몇 도야? 마찬가지 30도가 돼야 되는 거야. 다시 결국은 입사광선과 뭐가? 지면이 이루는 이 각 있지. 누구를 기준으로 간다고? 법선을 기준으로 이루는 이 각을 입사각이라고 하고, 이 입사각과 반대로 튕겨져 나갈 때 그 나가는 각을 반사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네 의견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걔는 우리 뭐라고 해야 돼? 반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반사의 경우에는 케이스가 총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반사라는 거 있고 정반사라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어지러울 란타를 써서 남반사라는 거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정반사는 궁극적으로 물체의 뭐가? 표면 자체가 되게 매끄러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해서 들어오는 빛이 한쪽에서만 다 이렇게 온다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 그 반대쪽으로 그렇게 튕겨져 나가겠죠. 그런데 알아야 되는 건 뭘 알아야 된다고? 물체와 빛이 닿는 이 경계에 뭐를 긋는다고? 죄다 법선을 긋는 거죠.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해서 들어오는 각이 마찬가지 30도였다면 마찬가지 나가는 각도 몇 도가 돼야 돼? 30도가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남반사의 경우에는 물체와 지면 사이에 이루는 이 경계가 매끄럽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 물체의 경계가 서로 각각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법선의 위치가 마찬가지 뭐 해줄 수 있어? 달라질 수가 있어. 그러면 다시 들어오는 빛 자체를 뭐라고 얘기했어? 입사광선이라고 얘기했죠. 똑같은 방향에서 입사광선이 들어왔을 때 튕겨져 나가는 방향 자체가 각각 뭐 해줄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얘의 경우에는 누구에서? 극장에서 이런 남반사를 활용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굴절의 경우에는 꼭 알아야 되는 세 글자가 있어. 하나가 바로 밀각저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빛과 파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뭐죠? 자, 뭐라는 애는 파동이라는 애는 케이스가 몇 개로 나눠진다?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가 뭐라는 애가 있고 탄성파라는 애가 있죠. 이 탄성파의 종류가 바로 P파와 S파로 나눠지는 거야. 다시 이 P파를 우리는 종파라고 이야기하고 S파를 횡파라고 이야기하는데, 탄성파 이외에 다른 파동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야. 됐죠? 이 전자기파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네이버 누가 존재한다? 빛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눌 수가 있지. 탄성파와 전자기파로 나눴다는 건 당연히 나누는 뭐가 존재한다? 기준이 존재하는 거죠. 이 기준을 우리는 뭐라고 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매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성파는 뭐가 존재하는 거고 매질이 존재하는 거고, 전자기파는 매질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빛은 당연히 파동이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전자기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치? 그런데 빛이 들어올 때 물론 뭐가 없어도 되지만, 매질이 없어도 되지만 매질과 맞닿게 되면은 케이스가 나눠져.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케이스가 있죠. 이쪽은 이제 공기가 존재하는 거고 얘는 유리가 존재하는 거야. 다시 이쪽은 공기가 있고 얘는 유리가 있다고 가정하자고. 그러면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쪽과 이쪽에 차이가 생기죠. 뭐의 차이가 생겨? 얘는 헐렁헐렁하고 얘는
빽빽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 헐렁헐렁한 이 부분을 우리 뭐 하다고 이야기해? 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빽빽한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돌아가서 아까 이야기했던 반사의 법칙을 바라보면 경계면으로 빛이 들어오니까 만나는 부분에 무엇을 그으라고? 수직으로 법선을 그으라고 했지. 그럼 이 법선이 몇 도가 되는가? 90도가 된단 말이지.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 경계면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선을 기준으로 각도를 재는 거죠. 그렇지? 그럼 그와 반대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똑같은 각으로 뭐가 나가게 돼? 반사 광선이 나가게 되는 거야. 이 상황은 공기에서 유리로 빛이 이동하는 거란 말이지. 그랬을 때 정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 밀각조라고 이야기했지. 다시 이 밀각조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야? 밀한 부분에 다시 갑시다. 공기하고 유리 중에 누가 더 밀한 거야? 유리가 훨씬 더 밀한 거잖아. 밀한 부분에 각이 뭐가 돼? 작다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다시 한번 그릴게. 자, 경계면이 있고 빛이 쭉 왔는데 당연히 누구를 그어야 되는가? 법선을 긋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서 경계면이 없었다면 빛이 그냥 그대로 갔을 거라는 거야. 그렇지? 이 상태에서 각도는 누구 기준이라고? 법선 기준이라고. 다시 누구 기준이라고? 법선 기준이라고 그랬지. 그럼 들어가는 이 각을 뭐라고 이야기해? 입사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경계를 통과해서 이 나가는 각을 바로 굴절각이라고 하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밀한 부분의 각이 뭐여야 돼? 작아야 되지. 그러니까 경계면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다시 경계면을 기준으로 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뭐 하게 되겠어? 꺾이게 되지. 걔를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굴절이라고 얘기한다. 자,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봅시다. 무슨 렌즈가 있어? 볼록 렌즈가 있어. 그럼 빛이 쭉 왔어. 그럼 얘는 다이렉트로 간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물체의 경계면과 수직으로 선을 그었을 때 들어가는 입사광선의 각이 몇 도야? 0도야. 그럼 튕겨져 나가는 반사각도 몇 도가 돼? 0도가 되니까 일부는 들어갔다가 튕겨져 나가는 거고 그냥 수직으로 통과하시겠죠. 그치? 그런데 위로 갔을 때는 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훨씬 두껍지? 무조건 두꺼운 쪽으로 꺾이는 거야. 다시 갑시다. 빛은 두꺼운 쪽으로 꺾이는 거야. 하나 더. 자, 이거는 무슨 렌즈야 이게? 오목 렌즈가 돼. 빛은 어느 쪽으로 꺾인다고? 다이렉트로 가고 어느 쪽으로? 두꺼운 쪽으로 꺾이고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자, 이걸 왜 이야기했냐면 세 번째 상황은 누구? 분산과 합성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니까. 자, 프리즘이 있어요. 얘를 가지고 이제 좀 더 다시 설명합니다. 프리즘이 있는데 빛이 쭉 들어갔어. 그럼 이 빛을 기본 빛을 봐봐. 백색광이라고 해요. 그럼 백색광이 들어갔어. 그럼 꺾이겠죠. 어느 쪽으로 꺾인다고?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고. 두꺼운 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튕겨져 나갔다? 그럼 잘 보세요. 1번 얘 꺾였죠. 그럼 뭐가 일어났어? 굴절이 일어났단 말이야. 굴절이 일어난 다음에 밖으로 나갈 때 퍼지니까 이 퍼진 현상을 뭐라고 해? 분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미 알려줬죠. 이렇게 누구에 따라서 나눠버려? 파장에 따라서 빛을 나누는 거야. 다시 뭐에 따라 나눈다고? 파장에 따라 빛을 나눈다고. 파장 설명할 겁니다. 파장. 그러면 이쪽은 무슨 색이 되는 거임? 빨간색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색이 되는 거야? 보라색이 된다 치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겁내 많이 배웠어. 뭐야?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고, 빨간색을 한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간색을 한자로 적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적색 바깥쪽, 바깥 외자를 써서 뭐가 되는 거야? 외선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보라색은 한자로 뭐라고 했어? 자색이라고 하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 자외선이라고 파장에 따라 빛을 나누는 거야. 읊어봅시다. 백색광을 파장에 따라 빛을 나누면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색이 바로 뭐라고?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했고,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애를 뭐라고 얘기해? 적외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애가 뭐라고? 자외선인데 이미 웃고 있는 애들 있죠. 자외선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했어? 울트라바이올렛이라고 얘기했지. 그걸 선생님이 쉽게 표현하면 졸라 보라색이라고 얘기했어. 겁내 많이. 다시 하면 자외선은 뭐가 많다는 걸 설명하고자 하면 에너지가 많다는 걸 설명하고자 함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갑니다. 빛과 파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빛의 기본적인 특성 첫 번째, 빛은 직진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있는데 빛이 와.
직진하지 않으면 빛이 이렇게 가겠지. 그럼 그림자가 생기겠니? 안 생길 거란 말이야. 빛은 뭐한다?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 그리고 이 빛의 특징이 커다랗게 몇 개로 나눠진다? 세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1번 첫 번째 뭐? 반사. 두 번째 뭐 있고? 굴절. 세 번째 뭐 있어? 분산과 합성이 존재하는 거죠. 자, 1번 반사의 경우에는 경계면과 모하게 선을 그라고 수직으로 선을 그라고. 걔를 우리 뭐라고 해야겠다? 자, 1번 시작. 법선이라고 하는 거죠. 됐지? 그래서 들어오는 광선을 입사광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법선과 이루는 이 각을 뭐라고 해야게? 입사광선이라고, 입사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튕겨 나갈 때 이루는 이 각을 뭐라고 해야된다? 반사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굴절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이거 알고 계셔야 된다. 읊어 밀각절을 외워야 돼. 밀한 부분의 각이 뭐다? 작다는 거죠. 일례로 유리하고 뭐가 있을 수 있어? 유리하고 예를 들어서 물이 있다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밀해? 유리가 훨씬 더 뭐 하는 거죠? 밀하는 거지.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뭐 하다고 보는 거야? 소하다고 보는 거야. 이 말 이해 안 돼? 물이 빽빽하니 흘렁흘렁하니? 그치? 유리가 빽빽한 거잖아. 물은 헤엄쳐서 나갈 수 있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밀한 부분의 각 자체가 뭐 하다고? 작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십니다.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분산과 합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빛은 퍼진다고. 쭉 퍼져. 뭐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 퍼진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해서 이런 거 가르쳤습니다. 자, 빛의 삼원색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다? 총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1번 R, G, B 기억하셔야 되고 이 중에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얘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얘가 무슨 색이야? 노란색이라고 하겠지. 자, 질문. 노란색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노란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봅시다. 그림을 그려 드라마틱하게 보여줄게. 이런 애가 하나 있죠. 그냥. 느낌 뭐? 까다롭지? 그치? 그럼 빛이 쭉 왔어. 그럼 튕겨져 나갈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튕겨져 나가는 게 보고 무슨 색이었다는가? 대답해서 노란색이었던 거죠. 다시 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누구야? 사과지. 그치? 사과야. 빛이 들어왔어. 지금 들어오는 이 모든 빛은 다 죄다 뭐야? 그러니까 백색광이란 말이야. 그럼 튕겨져 나간단 말이야. 튕겨져 나가. 튕겨져 나가서 사과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무슨 색이 반사됐기 때문에? 빨간색이 반사됐기 때문에. 이해가시? 그럼 RGB 중에 현재 뭐만 반사한 거야? 대답해. 빨간색만 반사한 거지. 그럼 나머지 빛이 누구하고 누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초록색과 파란색의 경우에는 이 상어가 뭘 했다? 흡수했다는 거죠. 이해되지? 그럼 다시 가. 바나나는 무슨 색이야? 노란색이야. 그럼 노란색은 어디에 중복돼 있어? 빨간색과 초록색에 중복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노란색이 보여가 아니라 바나나는 무슨 색이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초록색과 뭐가? 빨간색이 어떻게 됐다? 반사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죠. 이해되시? 이렇게 빛은 토탈 몇 가지로? 3원색으로 섞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미술과 다른 건 누구? 가운데 있는 얘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치? 모든 색을 다 포함하면 바로 뭐가 된다? 백색광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겠죠. 이해돼? 자, 여기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프리즘이 있어요. 빛이 들어가죠. 꺾여요. 분산됐죠. 됐지? 그럼 같은 크기의 프리즘을 거꾸로 뒤집어놔. 얘를 뭐라고 해야 돼? 역프리즘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굴절이 일어나는데 굴절은 밀각처럼 떠오르고 어느 쪽으로 꺾인다고? 두꺼운 쪽으로 꺾이지. 그럼 봐. 얘가 두꺼운 쪽이야? 그럼 얘가 두꺼운 쪽이지. 그러니까 이 빛 자체가 이렇게 뭐하게 돼? 모이게 됩니다. 이해되시? 그래서 자, 얘가 빛이 뭐 되는 과정이고 분산되는 과정이고 얘는 빛이 하나로 합쳐지는 무슨 과정? 합성되는 과정이죠. 해서 분산과 합성은 항상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돌아가서요. 바나나는 무슨 색이라고? 노란색이 아니니까. 바나나는 초록색과 뭐가? 빨간색이 반사된 색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가? 그럼 선생님 씨 무슨 색이? 못이? 흰색이지. 그럼 결국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다 뭐 돼? 반사된 거고 만약에 티셔츠가 모자 이런 애가 검정색이야. 그러면
이 빛은 검정색이라는 건 모든 빛을 다 뭐 했다고 보시면 돼? 흡수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하나 더 합시다. 빨리빨리 할게요. 자, 파동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파동.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요소가 있는 거야. 파동은 우리는 누구를 기준으로 이야기하자? 에스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자, 다시. 파동의 종류는 흔히 몇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지? 그치.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가 탄성파, 또 하나가 전자기파가 있다며. 탄성파의 경우에는 매질이 존재한다, 존재한다? 존재한다고. 다시 설명할게. 봐. 물체가 있잖아. 그 물체에는 알데히드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알데히드를 유식하게 뭐라고 이야기해? 분자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치? 분자. 조그마한 알데히드 혹은 입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분자나 입자가 파동, 다시 이야기하면 A에서 B까지 에너지가 전달되는 이 과정에서 얘네들이 띠용띠용띠용 흔들린다니까? 그 흔들리는 과정을 뭐라고 해야 돼? 진동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입자들이 뭐 해야지? 진동해야지. 에너지가 A에서 B로 뭐 되는 거니? 이동하는 거야. 하나 더. 에너지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안쪽에 있는 매질이 뭐 한다고? 진동해야 되는 거니까. 물체가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면 진동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뭐 하고 있어? 이동하고 있지. 그럼 뭐 하고 있어? 진동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매질, 다시 하면 분자나 입자가 진동을 해서 에너지가 점핑 뭐 되는 거죠? 전달되는 거죠. 그럼 이 그림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인 누가 존재한다는 거야? 매질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매질이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해. 그런데 웃기는 건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어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다시. 매질은 뭐 하는 거고? 진동하는 거고. 에너지는 뭐 한다고? 이동한다고. 다시. 에너지는 뭐 한다고? 이동한다니까? 매질은 뭐 한다고? 진동하는 거야. 그런데 봤더니만 매질의 진동 방향과 에너지의 이동 방향이 뭐하는 상태? 수직인 거죠. 이런 수직인 애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S파라고 표현했다니까? 아? 뭐처럼 생겼어? S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정리합시다. 에너지와 누가 커피 표시죠? 누가? 에너지와 뭐가? 진동이 무슨 상태? 수직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 S파라고 얘기하는 거고, 많이 경험하잖아. 횡단고도의 횡자를 써서 횡파라고 얘기하는 거야. 반면에 이런 케이스도 있죠. 자, 이렇게 있는데 매질이 있어. 근데 얘가 띠용띠용띠용 이렇게 흔들려.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그거를 조금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보자면 이쪽은 빽빽해 헐렁헐렁해. 빽빽하고 여기도 빽빽하고 여기는 헐렁헐렁하니까 밀파장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여기서 또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파장이 되는 거야. 파장 안 가르쳤지? 좀 더 하겠죠. 다시 소에서 소한대까지가 바로 뭐하는 거야? 파장이라고 하는 거야. 정리합시다. 파동의 종류 중에 누가 있는데 탄성파가 있다니까? 이 탄성파 중에 누가 존재한다고? P파와 S파가 있다고. 우리는 누구를 설명할 거야? S파를 설명할 거라니까. S파 말고 누구라는 애가 존재하는데 P파라는 애가 있는데, 축구 말고 P파라는 애가 있는데, 이 P파가 바로 에너지와 무슨 방향이? 매질의 뭐가? 진동 방향이 나란한 걸 바로 P파라고 하는 거죠. 고로 가로지르다의 의미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종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슈? 자, 구성 요소 봅시다. 되게 중요합니다. 4개를 꼭 알아야겠죠. 자, 4개 합니다. 1번. 그래프를 봤을 때 무조건 X축 먼저 보여줬지? 이 X축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시간이 있고, 또 하나가 거리가 존재해요. 그런데, 요 앞에 반드시 붙는 단어가 있어. 자, 읽어라. 시작. 왕복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얘는 여기에서 시작하면 뿅 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려고 여기까지. 얘가 한 번 왕복한 거지.
이렇게 왕복하는 거리를 정리해. 왕복하는 뭐가? 거리가 바로 파장이라고 이야기한다. 아까 뭐라고 그랬지? 소에서 소까지를 파장이라고 이야기한다. 밀에서 밀까지를 파장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넌 나랑 이제는 파장이라고 읽고 뭐라고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읽어. 람다라고 읽는 거죠. 됐죠? 다시 갑니다. 왕복하는 뭐가 있다고? 거리가 있다고. 그 거리를 바로 뭐라고 해야 돼? 파장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왕복하는 누구를? 시간을 바로 뭐라고 해야 돼? 주기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영어에 맨날 정말 치잖아. 팀에 앉지 팀에 타임의 약자 T를 쓰는 거야. 이해가? 정리합시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의 구성 요소를 확인하고 있다? 파동의 구성 요소를 확인하고 있다고. 파동의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 뭐라고 해가지고 파장. 얘는 누구? 길이.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주기. 얘는 누구? 시간. X축은 누구하고 누구라고? 시간이니까 당연히 누가 나와야 돼? 주기가 나와야 돼. 거리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파장이 나와야 돼. 그렇죠? 내 말 이해되시?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좀 이상한 건데 기준점이 얘입니다. 얘에서부터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지. 얘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거야. 얘 어디?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 매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야. 매질이 내려가 있는 상태라고. 파동은 이동을 하는데 정리해 줄게요. 자, 요렇게 기준점으로부터 얘 왔다리 갔다리. 다시 하면 누구? 높이를 바로 뭐라고 해야 된다? 어레인지먼트의 약자 누구 쓴다? 진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근데 방금 뭐라고 했어? 어레인지먼트 A를 쓰는 거죠. 됐어? 높이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진폭이라고 하자. 다시 봐. 누가 있죠? S8을 그릴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기본 S8하고 배용 칩시다. 됐지? 그런데 얘가 이동을 했대. 그럼 뭐가 이동을 한 거야? 에너지가 이동한 거지. 자, 그럼 보세요. 자, 야 매질이지? 얘 매질은 현재 여기 있는 거잖아. 요 위치에 존재하는 거지. 근데 파란색이 됐다는 건 결국은 흰색에서 파란색이 됐다는 건 에너지가 뭐 되는 현상이야? 이동하는 현상이란 말이야.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어. 에너지가 움직이려면 당연히 매질이 아래로 들어가야지. 아래로 들어가. 경사를 보면 안 되는 거야.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그럼 흰색에서 파랑이 되는 거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됐어? 파동은 다시 하겠습니다. 매질이 이루는 각도를 보지 말고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를 보라. 됐어요? 두 번째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이해가? 얘는 무슨 방? 정리합니다. S8을 했지. 왜? 에너지는 수평으로 이동하고 매질은 수직으로 이동합니다. 에너지 이동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 자체가 수직인 거고. 두 번째, 흰둥이에서 파랭이로 간다는 건 결국 매질이 이렇게 어떻게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내 말 이해되시죠? 하나 더 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케이스예요. 자, 섞어볼까요? 흰색 보이지? 얘가 갑자기 이렇게 가요. 이렇게. 난감하죠? 그럼 기준점 정도 끊어서 보세요. 파랭이만 보면 한 번 반 이동하는 거지. 그런데 얘는 다시 이렇게 한 번 반 이동했어. 1.5번 흔들린 거잖아. 파랭이가 있는 부분은. 근데 아래쪽은 한 번 슝 이동해서 두 번 슝 이동해서 세 번 네 번 반. 오케이. 4.5번 흔들린 거지. 이게 바로 뭐냐면 1초를 기준으로 정리합시다. 몇 초 기준? 1초를 기준으로 흔들린 거 횟수를 이야기하는데 정리하자. 몇 초 기준? 1초 기준이야. 이 흔들린 횟수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진동수라고 이야기한다. 프리퀀시. 그래서 F를 쓰는 거죠. 정리할게. 자, 파동의 구성 요소는 몇 가지가 있다요? 4개가 있지. 일단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 건데 1번 첫 번째 뭐가 있지? 자, 람다가 있었어. 이게 누구야? 길이죠. 두 번째 T가 있었어. 이게 누구야? 시간이구나. 세 번째 프리퀀시가 있어. 뭐야? 진동수를 이야기해요. 마지막 A가 있었지. 얘가 누구야?
높이, 진폭을 이야기한다. 정리합니다. 얘는 하자, 얘는 주기, 얘는 진동수, 얘는 진폭을 이야기한다. 됐죠? 그런데 공통분모가 뭐가 있어요? 얘가 있지? 파장과 주기는 같이 가는 것이. 왜 그럴까? X축 뭐였어? 파장과 주기였잖아. 그치? 그런데 아래 보세요. 같은 시간 동안 얘는 몇 번 흔들렸어? 1.5번 흔들렸지. 얘는 4.5번 흔들렸지. 4.5번 흔들린 애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미안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보다 길어졌어? 짧아졌어? 짧아졌죠? 다시 이야기할게. 얘는 1.5번 흔들렸다고. 근데 이렇게 길다고. 근데 얘는 몇 번 흔들렸어? 4.5번 흔들렸네. 그래도 얘는 되게 짧아요. 정리합시다. 누구하고 누구는? 파장과 진동수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하는 거죠. 다시 할게요. 정리합시다. 누구하고? 파장과 누구는? 주기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그런데 흔들린 횟수는 누구는? 진동수는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상태에서 이제 헛소리가 하나 나올 거야. 보자. 헛소리. UV를 기억해. UV. UV가 뭐였어? UV야겠지. 자외선이라고 했잖아. 자외선 내가 아까 영어로 말해.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했네. 울트라가 뭐야? 졸라 많은 뭐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UV는 졸라 보라색 뭐 이런 거죠. 자, 에너지가 매우 큰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파동이 흔들리는데 얘를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천천히 흔들리는 중에 누가 에너지가 더 커져? 아래쪽에서 에너지가 커지겠지. 고로 에너지가 커진다는 건 진동수가 뭐해진다는 건 커진다는 거야. 외워라 제발. 다시 에너지가 커진다는 건 진동수가 커진다는 거야. 에너지가 커진다는 건 진동수가 커진다는 거니까 뒤집어서 누구하고 파장과 누구는 주기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식을 드는 게 선생님이 십자가 예식을 드렸죠. 십자가. 십자가는 무슨 색이야? 교회에 있는 십자가는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라고 했잖아 내가. 왜 빨간색이야? 빨간색은 뭐에 가까우니까? 적외선에 가까우니까. 맞죠? 울트라바이올렛의 반대지. 그 말은 에너지는 뭐 해줘야 돼? 작아져야 돼. 진동수는 뭐 해줘야 돼? 작아져야 되죠. 자, 이제 갑니다. 하세요. 파장과 누구는 주기는 상대적으로 길어져야 돼. 파장이 기니까 멀리 가죠. 십자가는 멀리 가잖아, 이렇게. 그런데 얘가 만약에 십자가가 무슨 색이야? 흰색이야. 조금 가겠지. 뭐가 커지니까 진동수 자체가 커지는 거니까. 이해돼? 자, 여기에서 정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다고 했어요. 뭐냐면 그럼 파동에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속력을 구할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 속력. 주관했죠. 속력.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식. 그래서 V는 T분의 S라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며. 정리하자면 이쪽에 시간 어디 있어? 얘 있지? 거리 어디 있어? 얘 있잖아. 됐지? 그러니까 파동의 속력은 시간이 누구지? 주기 T가 되는 거고. 됐죠? 두 번째 거리가 얘가 거리였지. 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가? 그런데 얘는 식 바꿔볼까? 람다 곱하기 T분의 1인 거지. 돌아와봐. 자, 주기와 진동수는 비례하니 반비례하니? 반비례하지. 그러니까 얘가 누가 될 수 있는 거야? 파장이 될 수 있는 거야. 정리합니다. 고로 V는 람다 뭐가 나올 수 있어? F가 나올 수 있다. 다시 뭐가? 람다 F가 나올 수 있다. 자, 얘에 대해서 마음을 정리하고서 얘를 들고 마무리를 합니다. 보세요. 외치면 안 되니까 여기다 넣어볼게. V는 람다 F라고 이야기했어요. 일단 설명해봐. 파동의 동력은 누구 곱하기? 파장 곱하기 누구? 진동수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파도가 치고 있어. 이런 설명을 했지 않니? 파도가 추렁추렁 치는데
이쪽에 파도의 파장이 짧을까? 이쪽이 짧을까? 다시 하면 나누었을 때 깊은 쪽과 얇은 쪽이 있잖아. 누가 파장이 더 짧아지냐는 거야. 신기하지? 자, 이 뭐가 신기해? 잠깐. 얘 속력이 있겠지. 람다 F란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속력이 있겠지. 물결에 속력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람다 F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딱 하나만 알면 돼. 물이 치고 오는데 이 부분 다시 하려면 얕은 부분은 마찰이 생긴단 말이야. 속력이 뭐야? 줄어드는 거죠. 정리하자. 속력이 줄어들었어. 상대적으로 얘는 속력이 큰 거야. 그치? 그런데 대전제가 있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꼭 알아야 돼. 자, 파동이 시작되면 반드시 누구는? 진동수는 일정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야? 얘가 일정하다며. 얘가 일정해. 둘 다 무리니까. 일이 갔을 거 아니야. 일정하고 일정하지. 그러면, 얘 속력 빨라졌지. 얘 속력 느려졌잖아. 얘가 일정한데 느려졌으니까 얘는 파장이 뭐야 돼? 짧아야 돼. 얘는 파장이 안 된다. 됐어? 그러니까 정리하면 얕은 물에 파장은 뭐해? 좁고 깊은 물에 파장은 뭐해? 넓다는 거죠. 그리고 파도가 칠 때는 출렁출렁 오다가 마지막에 쭈쭈쭈 이렇게 되겠지. 다시 누구를 가지고 V는 람다 F를 가지고 파면, 다시 하면 바닷물의 표면 있지? 파면에 뭐를 파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 이해가시죠?